자, 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도 13차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향수를 분석해 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향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한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필기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꼭 그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똑같이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이 작품의 제목을 항상 꼼꼼하게 읽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작품의 제목은 향수였습니다. 향수. 향수는 우리가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 근데 이것이 그냥 제목이 끝이 아니라 이 제목은 작품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작품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근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언제 느끼죠? 어떤 그 대상이 없을 때 또는 부재할 때 우리가 그 그리움이란 것을 느끼죠. 그래서 화자는 고향이 지금 그립다라는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립다라는 건 고향에서 지금 떨어진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추가적으로 작가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향수 1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야. 이것이 1년이죠, 여러분들. 1년의 그런 모습은 뭐예요? 벌판이 있고 거기 사이로 실개천이 나가고 또 그 중간에 얼룩배기 황소가 무하고 울고 있는 고향의 전체 모습이죠. 전경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있는데 그냥 실개천이 아니고 어떤 실개천이요? 옛 이야기를 지줄 대는 실개천이에요. 자, 실개천이 옛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실개천이라는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이야기해주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이렇게 제잘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됐다. 자, 그 다음 실개천이 흐르는 소리를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 실개천, 그냥 실개천이 아니라 옛 이야기 질질대는 실개천이라고 표현하니까 더욱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처럼 또 따뜻한 그런 정겨운 느낌이 들죠. 자, 하나 더. 이 실개천이란 건 요즘에 도시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안동은 그나마 조금 볼 수가 있는데 도시에서 보기 힘든 우리 향토적 소재라고 합니다. 향토적 소재. 향토적 소재가 뭐냐면 시골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래서 정겨움과 따뜻한 고향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어쨌든 벌판으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얼룩배기 황소도 마찬가지 시골의 소재죠. 향토적 소재다라는 거.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황소가 울음을 우는 곳인데 이 고향은 그냥 울음이 아니고 어떤 울음이에요? 게으른 울음이고 금빛이에요. 그렇죠? 게으르다라는 거는 낮다, 또 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자, 금빛이란 거는 우리 해설피라는 것이 해질 무렵이에요. 저녁 이게 되겠죠. 해질녘. 이 저녁의 금빛과 연관되어서 뭔가 낮고 묵직한 그런 느낌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울음이란 것 자체는 우리 청각적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각적 이미지를 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다.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전환시키니까 여기는 무슨 이미지가 드러난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울음은 낮고 긴 울음소리겠지. 그런데 금빛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해질녘 벌판에서 낮고 긴 울음을 우는 소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군. 그렇죠? 뭔가 저녁 무렵에 낮게 길게 또 여유롭게 이렇게 우는 소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면 뭔가 표현할 때 좀 더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곳이 어디요? 고향이죠. 그곳이 차마란 건 절대라는 의미죠. 차마 어떻게 꿈이라고 잊히겠느냐.
자, 이것이 1년 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년 끝에도 나오죠. 2년 끝에도 나오고 또 우리 3년 끝에도 또 나옵니다. 또 여기 4년 끝에도 나오고 여기 5년 끝에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모든 년 끝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후렴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렴구를 사용하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후렴구의 기능 첫 번째는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운율, 리듬감이 생기겠고 또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 말하면 뭐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주고 안정성을 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랴라고 하는 이 후렴구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곳이 설마 꿈에 잊히겠느냐라고 하는 건 고향이 차마 꿈에서 늘 잊히겠냐 하는 건 절대 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야, 그게 잊히겠냐? 하는 거는 나 이걸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잊을 수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잊히겠냐라는 의문법으로 전환을 했죠. 자,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서리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친구가 야, 너 이거 모르지? 라고 물으면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라고 하죠. 묻는 게 아니죠, 이건. 나 그거 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 됐죠? 자, 그럼 2년 계속 보겠습니다.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화로는 여러분들 방 안에 온기를 더하는 화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향토적, 토속적 소재입니다. 시골의 느낌을 주죠. 이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라는 건 재가 활활 타다가 식어지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늦은 밤이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빈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저번에 시적 허용이라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시에서는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운율을 위해서. 빈 밭에 이 밤바람 소리가 들려요. 쉬 하는 밤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말을 달린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을 타요? 맞죠? 말을 달린다는 거는 공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자, 밤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쌩쌩 부는 그 말 달리는 모습,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마찬가지 금빛 게으른 울음과 같이 공감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밤바람 소리가 더 세차게 느껴지죠. 그냥 밤바람 소리보다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다 하면은 뭔가 더 세차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밖에는 바람 소리가 씩 부는 이 늦은 밤에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으신 아버지가, 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화자의 아버지겠죠.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집베개도 마찬가지 향토적 소재, 시골의 느낌을 주는 토속적 소재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던 고단한 농사일을 하시나 피곤하셨을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마찬가지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정말 매우 그리운 고향이다. 자, 아까 말했듯이 당연한 사실, 나 그 고향을 잊을 수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 잊히겠느냐, 잊히랴 라고 표현한 서리뼘이 사용됐다라는. 자, 이 연에서는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 아버지의 그 농사일을 마치고 잠에 드신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났죠. 고향에서의. 자, 3년 한번 보겠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흙에서 자랐다는 건 내가 식물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이 흙에서 자랐다는 건 시골에서 자랐다. 뭔가 깨끗하고 맑은 그런 시골에서 순수하게 자랐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 흙에서 자랐다는 건 순수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동심입니다.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비스의 함초롬 희적시던 곳. 자, 파란 하늘빛이 갑자기 그리웠다. 자, 이거는 뭔가 그냥 하늘빛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겠죠. 자, 일단 파란이란 거는 틀린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파란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운율을 위해서 시적으로 허용해준 시적 허용이 되겠고요. 파란 하늘빛이란 건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 파랗다란 건 뭔가 맑고 깨끗하고 뭔가 높은 이상, 순수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맑고 깨끗했던 하늘, 높은 곳이죠. 그래서 꿈, 이상, 미래를 의미합니다.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 동심을 가지고 뭔가 맑고 깨끗했던 순수했던 꿈을, 이상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고 함부로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함부로 쐈다는 건 일단 내가 뭔가 잘 모르던 시절, 철부지 시절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화살을 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꿈을 향해서 도전했던, 동경했던 그때의 어린 시절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의 함춤이란 거는 뭔가 적셔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니까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 화살을 찾으려 휘적시던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있던 곳, 그곳이 어디다? 고향이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순수한 동심을 품고 꿈을 찾아 쏘다니던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올려봐 라고 되어 있죠. 3년에서는 고향에서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나타납니다. 그것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잊을 수 없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4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쉬워요. 여기서 나오는 건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인데요. 자, 그냥 어린 누이가 아니에요. 비유법을 쓴 거죠. 비유법 한번 보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라고 있는데 그냥 누이가 아니라 어떤 누이?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래요. 자, 일단 귀민머리는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귀는 여기 있고 귀민머리니까 귀 밑에까지 내려야겠지. 미안하다. 그림이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뭔가 짧은 단발이잖아, 맞지? 뭔가 순수해 보이고 귀여운 그런 시골 소녀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어린 누이의 모습을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예요. 그래서 시골 소녀가 떠오르죠. 근데 그냥 검은 귀민머리가 아니라 뭐뭐 같은 이라는 비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뭐 같은 이라는 게 있으니까 직유법이 되겠죠. 뭐뭐 같이 생겼다. 너는 똥같이 생겼다 하면은 직유법이 되는 거예요. 너는 꽃같이 생겼구나. 꽃 같은 너 이런 거는 직유법입니다. 자, 그러면 귀민머리를 어디에 비유했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밤물결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결이 밤에 치면은 뭔가 찰랑찰랑거리지만 그 모습은 시커멓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바다도 아니에요. 전설 바다.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신비로운 그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 뭐가? 귀민머리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귀민머리가 검고 찰랑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의 모양을 비유한 거예요. 이 밤물결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밤물결이 뭘 한다 그랬어요? 춤춘다 그랬죠. 춤은 누가 추는 건데? 사람이 추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냈으니까 뭐도 사용됐다. 의인법도 사용됐네요. 자, 여기다가 춤춘다, 뭐 밤물결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 됐죠? 자, 그래서 그 신비로운 느낌의 머리, 검은 머리를 찰랑찰랑거리는 그 시골 순수한 어린 누이와 그다음 여기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는 건 못생겼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범하고 소박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냥 전형적인 뭔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사철 발벗은 아내. 자, 여기서 사철을 왜 발벗었을까? 사철한 건 사계절 내도록이라는 뜻이죠. 사시사철. 왜 발을 벗었을까? 맨발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니까 또는 논일을 하니까 맨발로 노동을 하던 그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아, 이삭 줍는 노동을 하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토속적 소재니까 시골이라는 그런 느낌이 나죠. 내 귀엽고 순수했던 여동생과 항상 가족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해주던 그 아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따가운 햇살도 마찬가지 따갑다라는 건 촉각이죠. 그래서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됐다. 자, 그곳이 마찬가지 이 아내와 누이가 있던 그곳이 차마 꼬맨들 잊힐 수가 없다라는 서리법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강조. 자, 4연의 선거에서 고향에서의 누이와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성금별, 성금별은 듬성듬성 떠 있는 별이에요. 자, 선생님 여기에 안 적어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별이 떠 있는 모습, 시각적 이미지,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듬성듬성 떠 있고, 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갑자기 나온 모래성, 이건 뭘 의미하냐? 집입니다. 집, 자신의 화자의 집. 자, 근데 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래성이라고 표현했죠. 모래성, 뭔가 동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이미지, 뭔가 순수한 이미지,
아이들이 만들 것 같은 이미지, 그렇죠? 신비롭고 동화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는 집으로 발을 옮기고, 자,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서리 까마귀는 가을 까마귀예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드러나죠. 꽉꽉 우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여기서 뭔가 가난함, 부정함, 이런 부정적인 느낌 이런 거 얻으면 안 됩니다. 시골에 그냥 초가집을 생각하면 돼요. 자,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누가 도란도란 거리겠어요? 거기 살고 있는 화자와 화자의 가족이겠죠. 그래서 가족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곳. 마찬가지 귀로 들리는 것. 도란도란도란. 제잘 청각적 이미지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도란도란이란 거는 우리가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되겠죠. 의성어. 자, 모양을 나타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의성어가 아니라 모양을 나타내면 의태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 그러냐?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좀 더 생생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보통 음성상징어는 반복되기 때문에 운율이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가족들이 이 집으로 와서 가족들이 비록 조금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정겹게 얘기를 나눴던 그곳 고향이죠. 절대로 꿈에서도 잊을 수 없다. 꿈에 잊히겠느냐?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연에는 고향에서의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향수의 주제는 뭐냐면, 자, 그곳 차마 꿈엔들 잊을 수도 없다. 고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죠. 아버지, 누이, 아내,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거렸던 곳, 순수했던 내 어린 시절이 있던 곳, 얼룩배기 황소가 넓은 벌판에서 울고 있던 그곳 잊을 수 없다라는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자, 특징 좀 많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후렴구의 반복.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라고 하는 이 후렴구의 반복으로 화제의 정서, 그리움이라는 정서와, 그 다음에 나 고향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너무 그립다라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 효과는 운율을 나타내겠죠. 자, 그 다음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됐어요. 자, 여기 보면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 같은 경우는 청각적 이미지, 도란도란거리는 곳 청각적 이미지, 또 공감각적 이미지도 있었죠.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다음 촉각적 이미지도 있어요. 함초롬 휘적시던 곳, 따가운 햇살 이런 것들도 감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적, 시각적, 촉각적, 또 청각적,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고향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고향이 마치 이 정지용, 화자만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의 보편적인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 뭐뭐 했던 곳, 니은 곳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또 도란도란이라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자, 또 하나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라고 했었죠.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으로 나타내는 거. 이칠리야, 내가 그것이 잊히겠느냐라는 걸 표현을 통해서 고향을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마지막 향토적 소재 많이 나왔어요. 실개천, 황소, 질화로, 집베개, 이삭 이런 등등, 이런 향토적, 토속적 소재를 통해서 시골의 정겨움, 뭔가 따뜻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자, 오늘 모두 다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리한 사진 파일을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꼭 여러분들 보고 필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